최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죠? 이제 좀 5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좀 프로젝트 부분이 좀 마무리돼서 자주 앞으로는 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상황들을 좀 알아야겠죠. 이 상황들을 좀 면밀히 좀 보고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내 또 계좌를 좀 지키고 더 긍정적으로 가는 길인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이 물가 CPI가 좀 높게 나온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도 하고 우리 시장도 좀 빠르게 좀 이 부분에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굉장히 좀 위험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때 되게 위험했던 부분인데 연준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불식을 좀 시키고 최근에 뭐 옐런도 그래요. 이제 이틀 전에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리고 연준 뭐 부총리도 나와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불식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좀 하락을 멈추고 우리 시장도 좀 횡보를 하면서 좀 금요일에는 좀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로 좀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시장이 이 물가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사록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도 좀 나왔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하락을 멈추고 이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을 때 좀 이분의 불식을 시켜준 가장 큰 요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간단하게 스탠딩 레포라는 게 의사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탠딩 레포가 뭐냐? 이제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그 채권을 이제 국채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연준에서 국채를 계속적으로 매월 매입을 해주고 있죠.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씩 없애는 거죠. 이제 줄이는 거죠. 테이퍼링이. 유동성 회수가 아니고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죠.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국채 매입을 해주던 거를 중지를 하면 매도세는 이제 나와요. 매도세는 나오면은 국채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막는 장치가 이제 스탠딩 레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의사락에 처음으로 좀 공개가 된 상황이었고 연준에서도 좀 재빠르게 주식시장의 좀 하락과 그런 것을 좀 막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저런 부분, 페드나 재무부 장관인 옐런이 적극적으로 좀 진화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6,700조의 슈퍼 예산안을 이제 제출을 했다. 이제 인프라 그리고 이제 복지, 뭐 국방 예산도 좀 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는 상황에서 이 슈퍼 예산안이 과연 통과가 될까?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부자 증세가 있었죠. 부자 증세와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죠. 법인세 자체가 이제 많이 막 늘어나고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분명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겠죠. 법인세가 증가를 하면 아무래도 세수가 증가가 되니까 이익 면에서 줄어들겠죠. 이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 번 더 이제 증시도 그렇고 이제 부양은 가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동시에 이 미국에서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기업들이 이제 빠져나가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법인세를 많이 낮췄어요. 법인세를 낮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강했어요. 지금 HMM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해운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하는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먹고 살자. 보호무역주의하고 해외에서 너네들 투자 안 하면 우리 너네 거 사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세 장벽도 세우고 막 이렇게 무역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인세를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업들 유턴해라.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세금 낮춰줄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하면 다시 이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 유럽이나 북유럽이나 뭐 싱가폴 뭐 이런데 세금이 낮은 쪽으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재무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우리 동맹국들 전체적으로 너희들도 올려라 해서 처음에 21%로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15%로 낮춰서 다시 이제 유럽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동시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대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에서 15% 낮춰서 제안을 했고, 이제 뉴스 보면 프랑스 이런 쪽은 뭐 동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아일랜드는 얘네들은 뭐 애초에 좀 이거보다 낮은 세율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인상을 하는 건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장기적으로 좀 인상을 했을 때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좀 이익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장에 이게 발표가 되고 뭐 시장이 좀 출렁이고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PCE예요.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거랑 좀 다릅니다. 이제 PCE는 음식료랑 에너지를 좀 제외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 가격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좀 유발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6월에 오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시장에서는 촉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이 뭐 출렁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FOMC에서 또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 반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작년에는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 올해 초까지도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니까 시장에 돈을 풀어줘라. 풀어줘라. 이런 형태의 요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바뀌었죠. 최근에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지금 이대로만 해줘라. 이제 공급은 그만해도 되니까 이대로만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이대로만 하고 막지만 마라.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한 단계 이제 변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돈을 계속적으로 달라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지금만큼만 해줘. 대신 막지만 마. 하면서 한 단계 이제 2단계로 변한 거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변했다고 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코인시장도 그래요. 이제 코인시장은 좀 먼저 선반영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맞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갈팡질팡을 하고 한쪽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한쪽에서는 아직 매도를 못하고 뭐 매수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그렇죠.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지금 신고가로 치고 나가는 증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스트레스가 인플레이션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테이퍼링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일정이 6월에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있고요. 9월에도 있어요. 8월은 없고 8월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8월 잭슨홀 미팅을 주시를 하고 다수의 뭐 전문가들이 테이퍼링을 공개를 하면 8월 잭슨홀 미팅이 아닐까라고 이제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잭슨 홀 미팅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에도 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이 시점이 아닐까라고 투자자들이 생각도 하고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일정 어느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월, 7월, 8월에도 그렇고 9월 계속적으로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FOMC 회의가 있어요. 이때마다 시장은 또 민감하게 작용을 하겠죠. 예민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또 출렁대고 여기에서 별일이 없고 또 다음으로 2월을 시키겠다 뭐 아무것도 없다 하면 다시 또 오르고 이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차라리 뭐 그런 부분이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빨리 나오게 되면 뭐 시장이 한번 뭐 영향을 받아도 이때는 다시 이제 바이 홀딩이 가능한 건데 이게 악재가 돌출이 되면은 시장은 괜찮아요. 한번 매를 맞아버리면은 더 이상 여기에서 나올 게 없고 이건 끝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건데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질질 끌면서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제조업 지수도 계속 좋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이렇게 될 때마다 흔들리고 다시 또 회복하고 흔들리고 회복하고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과는 좀 다르고 우리가 지금 마음 편하게 바이오홀딩에서 뭐 계속적으로 몇 달 이렇게 들고 가는 시점이 지금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한 발 뺐죠. 현물에서 지금 수급이 뭐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선물로 계속 핸들링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가 웬일이야 이렇죠. 단기 사고 팔고 했던 금융 투자가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고 좀 상승적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현물에서 들어오지 않죠.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사지 않는데 선물을 자꾸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사게 되면 시장이 부응하고 장중에서도 그래요. 끌어올라갔다가 다시 축소를 해주면 쭉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시장이. 그래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대표주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만 지금 외국인이 선물로 핸들링을 하는 이유가 좀 옵션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옵션 자체가 지금 외국인은 좀 상방을 잡고 있어요. 이제 풋보다는 좀 콜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뭐 시장이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장중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시키는 게 좀 옵션 포지션에 좀 영향을 외국인이 좀 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옵션 포지션 한번 볼게요. 이제 콜 옵션에 외국인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풋 옵션에 다 매도죠. 여기 빼고 420 빼고 다 매도이기 때문에 상방 쪽을 잡고 있는 게 맞고 여기서 개인이 풋옵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막 이렇게 급하게 폭락시키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걸 다 먹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는 이렇게 옵션 포지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1월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늘어났고 거래 대금 늘고 회전율 자체도 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좀 만들어 주셨죠.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3266 장중 최고점을 넘어서 3400, 3500을 가기 위해서는 더 큰 모멘텀이 있고 더 큰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거 물린 거 받아줘야 되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 상승은 이제 경기 민감주, 은행, 보험, 내수 서비스, 건설, 뭐 철강 이런 쪽에서 만든 이 시세였죠. 요 시세가 이 구간에는 IT 포함해서 지난 주도주군들이 만든 게 아니고 경기 민감주 섹터가 좀 만든 상승이었죠. 그런데 지금 지난 주도주 군들에서도 뭐 치고 나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고
경기 민감주 뭐 철강도 그래요. 철강이 가장 강했죠. 가장 강했는데 포스코 주가 한번 볼까요? 얘네들도 이제 고점 찍고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주도 업종이 따로 뭐 크게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 차지하는 쪽이 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그나마 이제 면세나 이제 여행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장 뭐 지수를 핸들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주도 업종에서 대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주도주 군들, 지난 주도주 군들도 좀 힘이 떨어지는 상태고 이 기관 매수 자체가 뭐 주도주 군들에서 뭐 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금요일에는 그나마 좀 현대차가 내연기관 50% 줄이고 전기차 쪽으로 집중하겠다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좀 호재 바탕으로 자동차가 좀 강하긴 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치고 나가서 시세를 만들어주는 쪽이 없고 기관의 매수는 좀 저가에서 좀 들어오는 그런 아직 못 오른 쪽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게 결정적인 게 한전이었죠. 한전. 한전까지 기관 매수로 해서 이제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시장은 계속 싼 종목을 좀 찾고 있습니다. 싼 종목 중심으로 지금 거의 씨가 마르긴 했는데 아직 몇 개 뭐 좀 한두 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한전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싸고 그런 쪽을 찾지 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쪽을 막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LG화학이 그 리포트로 이제 공매도 공격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바이 홀딩을 해서 3,400, 3,500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50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금화는 빠져서 막 그럴 때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50% 주식, 50% 현금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기회를 또 노리자.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정, 물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나올 걸 알고 있죠. 시기가 언젠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 투자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유 좀 갖고 뭐 마음 조급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고 아직도 좀 생각을 하고요.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경기 방어주 저가 종목 쪽으로 좀 대응을 하고 여전히 뭐 근데 은행 보험은 계속 바이오홀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종 두 업종 섹터는 좀 그런 의견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부분 자체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그럴 때마다 시장은 분명 호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현금을 만들었다면 공격적으로 내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계속적으로 좀 이익을 확정 지어놓고 작년에도 이제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수익이 나셨다면 이익을 좀 확정을 짓고 좀 안정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내 계좌 잘 지키고 잘 방어하고 지키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또 접근을 해서 수익률을 크게 늘리고 그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옵션 포지션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지표 발표,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분명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좀 여유 갖고 계속적으로 좀 보시고 안전한 대응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적으로 열립니다. 기회는 계속적으로 줘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조급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게 맞고, 이제 보시면은 요새는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굉장히 전문가가 많죠. 주식 투자 뭐 한 6개월, 1년 하셔도 다 전문가가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수의 투자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더 지켜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A라는 나라가 있고 B 나라가 있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싸워요. 매 싸우는데 얘네들이 막 전력을 증강시킵니다. 전력 증강시키는 이유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난 알고 있어요. A라는 나라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고 맞을 필요는 없죠. 그럼 나도 이제 대비를 해야겠죠. 왜냐면 우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면서 매를 맞을 필요는 없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준비는 이제 천천히 계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시장 보는 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